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 선풍기 앞에서 왜 이렇게 더운 거야? 하며 한숨 쉬고 계신가요? 에어컨을 틀자니 전기료 폭탄이 무섭고 선풍기는 뜨거운 바람만 뿜어내는 것 같죠. 여름마다 반복되는 이 더위, 전기료 걱정 없이 시원하게 보낼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저는 70대 할머니 은숙인데 작년에 주민센터에서 배운 기발한 방법들로 전기료 4만 원대의 시원한 여름을 보냈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경험 있으실 거예요. 매년 여름만 되면 전기료 고지서 받고 깜짝 놀라서 이게 맞나? 하며 몇 번이나 다시 들여다보곤 했을 텐데요. 특히 우리 나이 되면 더위에 약해지니까 에어컨 안 틀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루 종일 틀어놓으면 한 달 전기료가 20만 원, 30만 원씩 나오니까 정말 속상하죠.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름 되면 전기료 걱정에 잠도 못 자고 더위는 더위대로 참고 그렇게 고생했거든요. 그런데 작년 여름 저도 여러분처럼 땀범벅으로 잠도 못 자고 짜증만 늘었어요. 낮에는 선풍기만 돌려도 후끈후끈하고 밤에는 더위 때문에 뒤척이다가 새벽에 겨우 잠들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랫집 사는 김할머니가 은숙 씨, 요즘 전기료 많이 나와요? 하며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말도 마세요. 지난달에 17만 원 나왔어요 했더니 김할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저희는 4만 원밖에 안 나왔는데요.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설마 에어컨도 안 틀어? 했는데 김할머니 집에 가보니까 제 집보다 훨씬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비법이 있어요? 물어봤더니 주민센터에서 에너지 전략 강의 들으면서 배운 방법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바로 다음 주 주민센터 강의에 신청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강사님이 선풍기에 이것만 붙이면 에어컨 바람처럼 시원해진다며 보여준 방법에 깜짝 놀랐죠. 정말 간단한 건데 왜 이제야 알았나 싶을 정도로 효과가 좋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집 안 공기 순환시키는 방법, 창문 활용법, 심지어 물 한 그릇으로 방 전체를 시원하게 만드는 방법까지 배웠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이 비밀을 알려드리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셨나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지금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생활에 도움되는 꿀팁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우리 같은 나이에는 이런 실용적인 정보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구독자 여러분 덕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답니다. 그 뒤로 제 여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작년 여름 내내 전기료 4만 원대를 유지하면서도 집 안은 카페처럼 쾌적했어요. 손자들이 놀러와서도 할머니 집이 왜 이렇게 시원해? 하며 신기해하더라고요. 이웃 할머니들도 제 집에 와서 은숙 씨 비법 좀 알려달라 하니까 하나하나 알려줬더니 모두들 대만족이었어요. 특히 우리 나이 되면 더위를 참기가 쉽지 않은데 이 방법들을 쓰니까 건강도 훨씬 좋아졌어요. 밤에 잠도 푹 자고 낮에도 활기가 생기고 무엇보다 전기료 걱정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여름을 보낼 수 있었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도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에어컨 없이 시원한 여름을 보내는 5가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모든 방법이 집에 있는 간단한 재료로 할 수 있고 돈도 거의 들지 않아요. 끝까지 보면 전기료는 10분의 1로 줄이고 집은 카페처럼 쾌적해질 거예요. 정말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이 방법들을 써보신 분들은 모두 이렇게 간단한 걸 왜 몰랐을까? 하며 감탄하세요. 여러분도 오늘 당장 따라 해보시면 내일부터는 훨씬 시원한 여름을 맞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비법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선풍기를 에어컨으로 바꾸는 마법, 바로 얼음과 아이스팩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름에 선풍기 바람이 왜 안 시원할까요? 방 안 공기가 이미 후끈해서 그냥 뜨거운 바람을 돌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 방법은 달라요. 큰 그릇에 얼음을 가득 채워 선풍기 앞 30cm 거리에 놓아보세요. 바람이 얼음을 스치며 차가워져서 방 안이 금세 시원해진답니다. 마치 산소계곡에서 부는 바람 같다고 할까요? 직접 해보니까 정말 놀라웠어요. 그릇에 얼음을 가득 넣고 선풍기 앞에 놓으니까 5분도 안 되어서 방 안 공기가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특히 오후 2시,
3시 같은 가장 더운 시간에 이 방법을 쓰면 체감 온도가 확실히 떨어져요. 그릇 크기는 라면 그릇 정도면 충분하고 너무 작으면 효과가 적어요. 더 강력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얼음 위에 젖은 수건을 살짝 덮어주세요. 물이 증발하면서 공기가 더 차갑게 변해요. 이웃 정 할아버지는 이 방법으로 체감 온도가 3도, 4도 내려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수건은 너무 두껍지 않은 걸로 쓰세요. 두꺼우면 바람이 안 통해요. 그릇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페트병에 물을 얼려서 선풍기 앞에 놓아도 좋아요. 페트병은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시원함이 지속되니까 하나는 냉동실에 얼리고 하나는 선풍기 앞에 놓고 돌렸으면 하루 종일 쾌적하답니다. 2리터들이 페트병 2개를 번갈아 쓰는데 정말 편해요. 페트병 크기는 500ml보다는 1.5리터나 2리터짜리가 효과가 좋아요. 여기서 꿀팁 하나 더. 페트병에 물 대신 소금물을 넣어 얼리면 더 차갑고 오래 지속돼요. 물 1리터에 소금 2스푼, 3스푼 넣어서 얼리면 소금물이 어는 점이 낮아서 더 차가워요. 바닷물이 안 어는 원리와 같은 거죠. 전기료는 선풍기 하루 틀어도 200원에서 300원 뿐이에요. 이제 선풍기 뒤쪽으로 가볼까요? 아이스팩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택배 올 때 따라오는 아이스팩들 모아두셨다가 냉동실에 얼려서 선풍기 뒤쪽 공기 흡입구에 고무줄이나 끈으로 고정하세요. 물방울이 흐를까봐 걱정된다면 비닐이나 얇은 천으로 감싸면 끝. 선풍기가 차가운 공기를 빨아들여 방 전체를 시원하게 만들어줍니다. 거실 같은 넓은 공간에서 효과가 정말 좋아요. 아이스팩 고정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너무 꽉 묶으면 선풍기 날개가 안 돌아가니까 적당히 느슨하게 고정하세요. 그리고 아이스팩이 너무 크면 선풍기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작은 걸로 2-3개 정도가 적당해요. 두 번째 팁은 밤 공기를 활용하는 겁니다. 여름밤 바깥 공기가 실내보다 시원하죠. 특히 저녁 9시부터 새벽까지가 기회예요. 창문 2개를 열고 한쪽 창문에 선풍기를 바깥 방향으로 놓아보세요. 실내 더운 공기를 밖으로 밀어내고 반대쪽 창문으로 시원한 밤 공기가 들어온답니다. 이때 중요한 건 공기의 흐름을 만드는 거예요. 선풍기로 더운 공기를 밖으로 밀어내면 자연스럽게 반대편 창문으로 바깥 공기가 들어와요. 마치 자연 환풍기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방법은 아파트보다 주택에서 더 효과적이에요. 이웃 최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밤에 에어컨 없이도 꿀잠 주무신대요. 주의할 점은 낮에는 바깥이 더 뜨거우니 이 방법 쓰지 마세요. 그리고 모기 걱정되시면 모기장이나 방충망 점검하시고요. 저도 처음엔 모기 때문에 고생했는데 모기장 치고 나니까 문제 없더라고요. 창문 2개가 마주보고 있으면 더 효과적이고 한쪽만 있어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돼요. 세 번째는 내 몸을 직접 식히는 방법이에요. 아무리 시원한 바람이 불어도 몸이 뜨겁다면 소용없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목이나 손목에 감고 선풍기를 틀어보세요. 물이 증발하면서 체온을 뚝 떨어뜨립니다. 특히 목과 손목은 큰 혈관이 있어 효과 만점이에요. 우리 몸에서 열이 가장 많이 나는 곳이 목, 손목, 발목이거든요. 이곳을 차갑게 해주면 온몸이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아침에 시장 다녀와서 더울 때 이 방법을 쓰면 정말 금방 시원해져요. 수건은 너무 차갑게 하지 말고 적당히 시원한 정도로 하세요. 너무 차가우면 혈관이 갑자기 수축해서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어요. 발 담그기도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대야에 찬물 받아서 발을 담그고 앉아 있으면 온몸이 시원해져요. 발바닥에는 혈관이 많아서 발만 시원해져도 전신이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텔레비전 보면서 발 담그고 있으면 정말 편하네요. 수건이 축축한 게 싫다면 쿨링 스프레이를 추천해요. 약국에서 3,000원에서 5,000원에 살 수 있는 멘톨 스프레이를 팔, 다리에 뿌리고 바람을 쐬면 30분 동안 시원함이 유지돼요. 외출 전 뿌리면 더운 길에서도 한결 낫죠. 단 얼굴엔 절대 뿌리지 말고 민감성 피부는 손목에 조금 발라서 테스트해보세요. 네 번째, 습도를 잡아야 진짜 시원해져요. 공기가 눅눅하면 땀이 안 마르고 더 답답하죠. 특히 우리 나이엔 혈액순환이 느려져 습도가 더 힘들게 느껴져요.
습도가 80% 넘어가면 선풍기 틀어도 끈적해서 시원하지 않아요. 해결책은 제습기를 틀거나 집에 없으면 전통 비법을 써보세요. 신문지를 구겨서 방 모서리에 놓으면 습기를 쭉 빨아들여요. 하루 한 번 교체하면 되고요. 신문지는 그냥 펼쳐놓는 것보다 구겨놓는 게 표면적이 넓어져서 더 효과적이에요. 수층 그릇에 담아두면 습기와 냄새까지 잡아줘요. 한 달에 한 번 햇볕에 말리면 재사용 가능해요. 숯은 구멍이 많아서 습기를 흡수하는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그리고 냄새도 같이 없애주니까 일석이조예요. 굵은 소금은 접시에 담아 방에 놓으면 습기를 빨아들여서 녹아내립니다. 녹으면 새 소금으로 교체하면 돼요. 소금이 습기를 흡수하는 성질을 이용한 건데 정말 효과가 좋아요. 이웃 박할머니는 습도 85%였던 집에서 신문지와 숯으로 습도를 60%까지 낮췄더니 선풍기가 에어컨처럼 느껴지셨대요. 이상적인 습도는 50%에서 60%예요. 이 정도면 바람이 훨씬 시원하게 느껴지고 곰팡이도 예방돼요. 습도계 하나 사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요즘은 1,000원, 2,000원짜리도 있거든요. 5번째, 마지막 꿀팁은 물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바닥에 물을 살짝 뿌리고 선풍기를 틀면 물이 증발하면서 주변 공기가 차가워져요. 너무 많이 뿌리면 미끄러우니까 조금씩만 뿌리고 마루 바닥에서만 해보세요. 저녁에 청소하고 나서 이 방법을 쓰면 정말 효과가 좋아요. 분무기에 물 넣어서 공중에 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공기 중에 물방울이 떠다니면서 선풍기 바람에 섞여 시원함을 주거든요. 다만 너무 많이 뿌리면 습도가 올라가니까 적당히 하세요. 이 모든 방법들을 한 번에 다 쓸 필요는 없어요. 상황에 맞게 한두 가지만 써도 충분히 시원하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해보고 포기하지 마시고 일주일 정도 꾸준히 해보시면 분명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방법들을 언제 어떻게 조합해서 쓰면 더 효과적인지 결론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오늘 배운 5가지 꿀팁 기억나시죠? 얼음 그릇, 페트병, 아이스팩으로 선풍기를 에어컨처럼 만들고 밤엔 창문 환기로 공기를 바꾸고 젖은 수건이나 쿨링 스프레이로 몸을 식히고 신문지와 숯으로 습도를 잡는 거예요. 이 방법들로 작년 여름 전기료 4만 원대 무려 30만 원을 아꼈답니다. 그 돈으로 맛있는 삼계탕도 사 먹고 이웃 어르신들하고 커피도 한잔 했죠. 정말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이 방법들을 꾸준히 쓰면서 제 여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전기료 고지서 받을 때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는데 이제는 오히려 기대가 되더라고요. 이번 달엔 얼마나 줄었을까 하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해졌어요. 밤에 잠도 푹 자고 낮에도 활기가 넘치고 더위 때문에 짜증내는 일도 없어졌거든요.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지금 당장 냉동실에 페트병 하나 얼리고 택배 아이스팩 찾아서 준비하세요. 전기료 걱정 없이 시원한 여름, 건강한 잠, 뽀송한 집까지 얻을 수 있어요. 처음엔 이런 걸로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직접 해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특히 얼음 그릇 방법은 오늘 당장 해보세요. 냉동실에 얼음 있으시죠? 큰 그릇에 가득 담아서 선풍기 앞에 놓고 30분만 기다려보세요. 정말 신세계를 경험하실 거예요. 저희 이웃분들도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해보고 나서는 모두 왜 진작 몰랐을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방법들의 가장 큰 장점은 돈이 거의 안 든다는 거예요. 얼음, 페트병, 신문지, 소금 이런 건 다 집에 있는 거잖아요. 새로 살 건 아이스팩 정도인데 그것도 택배 올 때마다 모아두시면 돼요. 쿨링 스프레이도 몇천 원이면 한 여름 내내 쓸 수 있고요. 이 방법들을 쓰시면서 한 가지 더 얻으실 수 있는 건 성취감이에요. 내가 이런 걸 알아서 우리 집을 시원하게 만들었구나 하는 뿌듯한 말이에요. 저도 처음에 이 방법들 써보고 나서 정말 자랑스러웠거든요. 손자들한테도 할머니가 이런 비법 알아냈다 하면서 자랑했어요. 건강 면에서도 정말 좋아요.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고 있으면 감기 걸리기 쉽고 관절도 아프고 그랬는데 이 방법들은 자연스럽게 시원함을 주니까 몸에 무리가 안 가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 급격한 온도 변화가 좋지 않은데 이 방법들은 천천히 온도를 낮춰주니까 몸이 편해요. 환경에도 좋고요. 에어컨 덜 쓰면 전기도 덜 쓰고 지구온난화 방지에도 도움이 되잖아요. 우리 손자들이 살아갈 지구를 생각하면 이런 작은 실천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이 영상 보고와 진작 알았으면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니 이웃, 친구,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이 꿀팁 꼭 공유해 주세요. 요즘 독거노인 분들 많이 계신데 전기료 때문에 더위 참다가 건강 해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방법들 알려드리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한테도 알려주세요. 특히 젊은 분들은 에어컨만 믿고 사는데 이런 방법들도 있다는 걸 알려주시면 전기료 절약에 관심 가질 거예요. 요즘 물가 비싸고 생활비 부담되는 시대에 이런 작은 전략이 모이면 큰 도움이 되잖아요. 댓글로 어떤 방법부터 시도할 건지 효과는 어땠는지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얼음 그릇 방법 써봤는데 정말 시원해요. 페트병 얼려서 써보니까 에어컨 못지않네요. 이런 후기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도 용기 내서 시도해 볼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이 방법들 시도해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물어보세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답변해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으시면 그것도 공유해 주세요. 함께 지혜를 나누면 모두가 더 시원하고 편안한 여름을 보낼 수 있을 테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구독하시면 앞으로 생활에 도움되는 다양한 꿀팁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요리, 청소, 건강관리, 전략 비법 등 우리 나이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계속 올릴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벨 모양 버튼 눌러서 알림 받기로 설정해 두시면 새 영상 올릴 때마다 바로 알려드릴 수 있어요. 요즘은 워낙 영상이 많아서 구독만 해놓으면 놓치기 쉬워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셔야 확실해요. 자, 에어컨 없이도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함께 만들어가요. 이번 여름은 전기료 걱정 없이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라요. 더위에 지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로 시원한 여름 만드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여름 되세요.